네, 오늘의 첫 코너 이 정치권 관계자에게 예우 없이 물어보는 이 정관예우 시간입니다. 너무 보여주기식이에요. 보여주기식인 행동들이 너무 많고 이재명 후보도 뭐 메타버스라던가 이제 윤석열 후보 얼마 전에 막 나와서 수우파 댄스 막 그런 것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2030 세대의 표를 좀 중요시 보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거를 좀 이용한다고 해야 되나? 약간 실질적으로 저희 2030에 대한 뭐 그런 정말 그런 쇼맨십이 아닌 정말 진지하게 청년들의 관점에서 생각해 주시면은 뭐 취업 시장에서 대한민국 비전에 관해서 조금 혁신적인 그런 시각을 보여줄 수 있으면 당연히 그냥 정당 구분 없이 투표할 것 같아요. 취업 승률 이런 거 획득하면은 뭐 저출산부터 시작해서 연쇄작용으로 좀 좋은 나중에 몇 년 후에는 이제 주거할 공간을 구하고 해야 되는데 집값이 너무 약간 많이 오르기도 하고 주거 문제에 대해서도 뭔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어느 정도 가질 수라도 있는 그런 현실을 만들어줬으면. 기회가 평등한 나라만 됐으면 좋겠다. 정말 국민들을 위한 그런 쇼 이제 그만하고 그냥 정책으로 그냥 한쪽으로 치우치는 정치보다는 그냥 다 같이 잘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좀 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영상을 보고 혹시 감 잡으셨나요? 오늘 여야 한 분씩 지금 두 분을 모셨습니다. 지금 민주당 이동학 최고위원 그리고 이 국민의힘의 임승호 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두 분 다 이 당에서 2030, 이 청년의 목소리를 지금 대변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인 건데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모셨습니다. 저희 코너 이름이 먼저 정관예우입니다. 이 정관예우, 정치권 관계자에게 예우 없이 물어보는 시간, 이 말 그대로 좀 예우 없이 바로바로 좀 돌직구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앞에 아마 이 팻말이 있을 겁니다. 요 앞에 이 손바닥 모양, 이 스탑이 있는데 요걸 보시고 이 얘기하다가 상대방이 얘기하는 거 그리고 이 앵커가 얘기할 때 이거 이 있습니다 할 때는 들어주시면 제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OX 질문부터 좀 들어갈 텐데요. 시작은 좀 가볍게 몸풀기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고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동시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30을 사로잡을 이 후보 그리고 당 차원의 특별 무기가 있다. 하나, 둘, 셋. 네. 이동학 최고위원은 없다. X였고 지금 국민의힘은 있다. 지금 그렇게 들어주셨어요. 먼저 연장자부터 해보면. 연장자. 네. 나이를 공개하진 않겠습니다만. 네. 이동학 최고위원부터 해주시죠. 네, 이 정치권에서 정치를 하다 보면 네. 이게 이제 특별 무기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특별 무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홀릴 수 있냐 없냐 이건데 네. 저는 그렇게 승부 볼 수 있는 선거 이 판이 아니라고 보고요. 진정성 있게 이야기하고 누가 얘기하느냐 그리고 그것을 얘기한 걸 실제 지킬 수 있느냐 그런 진심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어떤 특별한 무기를 가지고 이 특별 무기에 대한 해석은 좀 다를 수 있겠으나 어쨌든 특별 네. 무기는 크게 존재하지 않는다. 네, 이 생각합니다. 정도를 가겠다. 뭐 그런 말씀이셨어요. 저는 저희 당의 특별한 무기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준석 대표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준석 대표의 어떤 개인적인 평가는 차치하더라도 이준석 네. 대표가 우리 한국 정치사에 가져온 어떤 최초의 30대 야당 대표, 현재 2000년대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평가를 할 수 없는 지점이고 실제로 윤석열 후보의 당선 이후에 AI 윤석열이라든지 네. 이준석 후보가 미디어 홍보본부장으로서 내놓는 아이디어들은 기존의 여의도 문법을 파괴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후보 본인도 최근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2030에 관한 정책은 전적으로 맡기겠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신임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당의 최대 무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은 우리 당 대표가 이 최대 무기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이제 몸을 좀 풀었으니까 본격적인 질문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우리 후보 사실은 꼰대다. 하나, 둘, 셋. 또 여기서도 또 갈립니다. 갈리는데. 아니 지금 당에 돌아가실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후보 꼰대라고 지금. 네. 아니 본인도 여러 차례 인정을 하셨고요. 네. 네, 그래서
이 꼰대라는 것은 뭐냐면 저는 이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청년들의 이 요구라고 생각해요. 이 네. 말에 함의하고 있는 것이요. 그동안 어른 세대, 기성 세대가 이 정치 권력이나 혹은 권한을 독점해서 네. 그동안 하고 자신들이 하고자 했던 것만을 했다면 네. 청년들의 의견을 좀 반영하고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꼰대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노력하는 꼰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이야기들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 후보의 노력 그리고 이제 민주당 역시도 그런 네. 차원에서의 이 반성과 사과가 있었고 계속해서 그것은 변화된 꼰대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네. 네. 그럼 임승호 대변인께서는 꼰대가 아니다. 사실 제가 몇 주 전에 이제 SNS를 네. 통해서 저희 선대위의 구성이 다소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서 비판글을 올렸고 네. 글을 올린 뒤에 한 이틀 뒤에 윤석열 후보가 직접 면담을 하고 싶다는 요청이 있어서 네. 대변인단과의 차담회가 있었습니다. 사실 네. 들어가기 전까지 좀 무서웠는데요. 네. 혼이라도 나지 않을까 네. 또는 좀 닫혀 있는 분이 아닐까라는 왜냐하면 그 전에는 개인적인 소통을 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두려웠었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조금 불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어떤 비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가 굉장히 겸손한 태도를 보였고 또 그 자리에서 제가 청년들을 기용함에 있어서 청년위원회나 청년 조직을 따로 떼는 것도 좋지만 청년들 전문성 있는 청년들이 선대위 내에 직접적으로 융합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했고 네. 그 자리에서 윤석열 후보가 떠올린 것이 바로 최근에 보도가 있었던 선대위 내의 청년 보좌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후보가 완벽하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청년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열려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네, 일단 뭐 꼰대다 꼰대가 아니다. 뭐 지금 양쪽 지금 계속 OX 질문이 계속 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이 하나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나는 당 내에서 세대 차이를 혹은 세대 차별을 느껴본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이게 짜고 들어오신 것 같아요. 다르네. 이렇게 계속 다르기가 쉽지가 않은데 저희 근데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긍정적인 것만 이렇게 얘기해서 하시니까 기준이 좀 다른데 네. 아마 임승호 대변인 기준으로 네. 하면 저도 다 반대로 체크를 했을 겁니다. 지금 갑자기 네. 방어 모드 들어가셨어요. 근데 기준이 서로 다르고 네. 저는 조금 더 이제 보수적인 차원에서의 그건데 이게 어쨌든 네. 성찰을 좀 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위원 회의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의 뭐랄까요, 그 잘못된 점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지적을 많이 하고 있고. 쓴소리 담당이시죠. 네, 이제 그런 측면들을 봤을 때 제가 좀 생각의 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제 느껴지는 면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자리에 더 많은 청년들이 앉아 있었다면 사실은 이 상대 후보의 허물 이런 것보다도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지 않을까? 그런 차이가 좀 있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의 이런 비율 구성이라든가 네. 좀 더 다양한 목소리들을 좀 민주당이 담으려면 그러한 정도의 시각과 태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구성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세대 차이를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임승우 대변인께서는 어떤 점이 있었을까요? 가장 최근의 사안이라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글을 올렸을 때 굉장히 반응이 갈렸습니다. 네. 기존의 당을 오래 지키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 대변인으로서 당 내부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에 대한 비판이 있었고 내부 총질 또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또 응원을 해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변인이 과연 이렇게 앵무새처럼 당의 선대위가 실망이 있는 지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진정한 대변인의 역할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갈린다는 느낌을 좀 받았지만 저는 뭐 정답은 없다고 보고요. 네. 둘 다 경청을 해야 되는 의견이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젠더 갈등에 관한 의견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그래도 이제 당을 오래 지키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도 남자가 참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수준의 논의에 머무르는 경우가 있어서 젠더 갈등에 대한 깊은 이해가 아직 부족하신 분들이 있구나라는 지점은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이 OX 퀴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당 내가 봐도 이건 아닌데 하는 부분이 있다. 하나, 둘, 셋. 네, 근데 굉장히 좀 솔직한 답변들이신 것 같아요. 이동학 최고. 이번엔 먼저 말씀하시죠. 배려하는 모습을. 배려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뭐 네. 많이 느끼고 있죠. 사실 청년들에 있어서 좀 실망을 드릴 수 있는 분도 분명히 있었다. 사실 최근에 어떤 경선 이후에 탈당 러시가 있었던 과정에서 마치 탈당하는 인원이 별것 아니다. 입당하는 숫자가 더 많다라는 해석을 통해서 물론 그분들의 의견은 진정한 진위는 그것이 아니라고 믿지만 네. 청년들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감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청년들의 민심을 잃는 것은 굉장히 한순간이지만 그것을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는 굉장히 섬세한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당 전체가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청년들이 특정 이슈나 인물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비토가 심한지 반대가 심한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동학 최고. 많은 경우 지금 태도에 관해서 사람들이 어차피 인간사가 다 비슷한 거 아니에요. 감정의 문제로 많이 가는데 정책 한두 개를 잘한다고 해서 득점을 하느냐. 네. 근데 상당 부분 실점은 태도와 이 매너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이 기존에 가르치려고 했던 태도라든가 우리가 뭔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그냥 약점만을 얘기하면서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 그러한 태도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실제로 많은 이 인식의 차이가 여전히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고요. 앞으로 이것은 뭐 우리 당뿐만 아니라 정치권 전체가 좀 자성하고 앞으로 좀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집단 속에 있다 보면 실제로 그러한 목소리들을 혼자 내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그래서 실제 그것이 다양한 목소리들을 오히려 이렇게 억누르는 형태로 지금 발현되고 있는 것인데 이 민주당이 이런 부분들을 좀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두 분이 다 이 유일하게 OX 갈리다가 이 마지막 질문에서 이 낮은 자세로 이 성찰한 자성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셨는데 사실 OX 질문은 어떻게 보면 몸풀기 차원입니다. 지금부터 좀 본격적인 대담으로 좀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 저희가 두 분을 모신 이유가 바로 2030을 어떻게 보면 각 당에서 대표하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2030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지금 2030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좀 알아봐야겠죠. 이 바로 민심의 바로미터 여론조사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바로 어제 발표된 이 여론조사입니다. 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여론조사였었는데 일단 먼저 후보별은 뭐 한 번씩 짚고 넘어가 보면 윤석열 후보 지금 42%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 40.6%, 오차 범위 내에서 지금 뭐 접전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건 2030이죠. 20대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윤석열 후보가 34.7%, 이재명 후보가 25.6%, 윤석열 후보가 앞섭니다. 30대는 이재명 후보가 43.2%, 윤석열 후보가 35.3%, 이재명 후보가 이 앞서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20대는 윤석열, 30대는 이재명 후보를 더 많이 지금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왜 이런 걸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동학 최고께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일단 20대들이 접했던 첫 정부가 네. 20대 초반의 이야기겠습니다만은 첫 정부가 이제 문재인 정부였고 실제로 이 삶을 이렇게 어떻게 개선시켰느냐라고 네. 봤을 때는 안에서 사실 내로남불하는 모습들이라든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많이 실망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인이 되어서 여러 가지 지금 코로나19도 막 겹쳐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하고자 하는 일들을 굉장히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측면들도 좀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특히나 뭐 부동산 문제건 일자리 문제건 이러한 측면에서 자신들의 미래 전망이 별로 그렇게 밝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문제 의식을 지금의 현 정부 우리 민주당 정부에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30대의 경우는 그래서 네. 다소 저희가 이제 높게 나오는 것을 보고 사실은 좀 감사한 일이기도 한데요. 네. 저희가 이제 성찰적 반성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바라보는데 그 이전에 박근혜 정부 시절, 이명박 정부 시절을 경험했던 30대들은 실제에 있어서 이 그 새로운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한 측면에서는 실망감도 없지 않아 있으나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선 정권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 차이가 보인다라는 네, 비교를 할 거예요.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 그거에 뭐 의지해가지고 호소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으나 실제 유권자층에서 그 이전 정부가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켜주겠다라고 집권을 해서 상당히 많은 실정들을 해왔는데 네. 그러한 실정의 최고봉이 이제 이 박근혜 정부 탄핵의 상황으로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상황들을 좀 개선하고자 했으나 여러 가지로 큰 측면에서는 개선을 못 시킨 책임은 있지만 네. 그러한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지금 30대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임승호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최근에 양당의 경선이 끝나고 나서 2030 지지율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때 당시엔 누가 승패가 상관없을 정도로 있었던 여론조사에서 한 60%에서 70%에 가까운 분들이 지지 후보 없음을 선택했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양당 후보에 대해서 선호를 가지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 2030 지지층의 대부분이었다고 평가를 해야 되고 이제 다시 양 후보 중에 한 명을 선택하는 기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20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학 최고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어떤 20대가 정치적 효능감을 느꼈던 지점들을 보면 오세훈 시장이 탄생했던 재보궐선거와 이준석 당대표를 탄생시켰었던 저희 당의 당대표 선거였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존의 20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민주당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실망을 하면서 지금 정치적 관심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이 지점에 있어서 정권 교체라는 것이 다른 세대도 절실하겠지만 20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실할 수밖에 없고 네. 윤석열 후보에 있어서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그래도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재집권하는 것은 막아야 된다라는 정서가 강한 것 같고요. 네. 30대 같은 경우에도 저희 당 후보가 조금 뒤지고 있다라는 결과는 뼈아픈 것이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청년층을 공략하는 워딩들이나 메시지를 낸다면 충분히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뒤지는지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지점인 것 같은데요. 30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대 후반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당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동일하게 경험을 해봤고 20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치적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게 문재인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평가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등장한 세대층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2030이 왜 우리 후보를 지지하는지 또 왜 우리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지 부분을 좀 간략하게 좀 알아봤는데 우리 기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시민들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 2030 세대에 대체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라고 물었는데요. 시민들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저희들이 반대인데 저는 저는 그래도 국민의힘 민주당. 이번 정부에서 했던 일들이 개인적으로 불만이 많아서 정권 교체가 제일 심각한 가장 제가 경기도 사람이라서 그래서 그냥 약간 지지하는 것 저는 옛날에 만족했었어가지고 지금 가장 좀 대두되고 있는 윤석열이나 이재명 후보분들 둘 다 별로. 네, 제가 생각하기에도 뭔가 대통령감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딱히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기도 하고 네, 지금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뭐 지지하는 후보가 있기도 합니다만 이 굉장히 많은 저희가 인터뷰한 시민들 중에 굉장히 많은 상당수가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 딱히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 또 들어갑니다. 왜 이런 걸까요? 사실 이거는 두 분이 좀 뭐 두 분이라고 하긴 그렇고요. 각 당에서 좀 반성을 해야 될 부분 같기도 합니다. 먼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지. 네, 일단은 기대에 충족시켜 드리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정치권이 사실은 자신들의 허물을 가지고 상대의 허물만을 서로 캐기 위해서 사실 민심과 좀 동떨어진 싸움들을 계속하고 있다 보니까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정치에 대한 효능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연 있는 것인가? 자신들은 이게 당리당략에만 빠져서 서로 상대방 헐뜯는 것에만 이 힘을 쓰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의 삶은 계속 이렇게 좀 나빠져 가고 있으니까요. 예, 그런 측면에서의 좀 반성이 좀 되고요. 네. 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차이를 보게 되면 이런 것 같아요. 그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어쨌든 뭐 지방자치단체장도 하고 실제로 경기도에서의 일종의 성과들을 보여왔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힘든 정치적 이 영역들을 이겨내고 지금의 자리에 이제 온 분이신데 그래서 네. 그러한 정도의 이제 성과들이 좀 축적돼서 그 성과들을 보고 이재명이라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좀 보이고 있는 반면에 저희 그 윤 후보의 경우는 실제로 어떤 이 정치에서 뭔가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보다는 실제 지금 민주당 정부가 좀 실망을 드렸던 것에 대한 반감으로 이런 지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한 차원에서 봤을 때 어쨌든 기대감과 반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이 지지층들의
그 원인도 이유도 좀 달라질 수가 있겠는데요. 네. 앞으로는 정치권이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고 네. 실제로 자신들이 어떤 걸 할지 그거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비전을 좀 더 선명하게 보여준다면 우리 청년 세대들이 아프게 지지할 후보가 없어요라고 얘기하는 것만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이재명 후보는 한 게 많아서 비판받을 것도 많다. 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임승호 대변인께서는. 뭐 원론적인 말씀부터 좀 드리자면 일단 양당의 후보 모두 청년 정책에 있어서 이렇게 반짝하는 아이디어가 아직까지는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저희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선대위가 꾸려져서 뭐 그렇다는 변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이 청년 정책적인 측면에서 과연 소구력이 있는 정책을 양당의 후보 모두가 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반성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뭐 최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이재명 후보가 한 것이 많다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후보의 경제 정책이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청년 문제라고 따로 떼서 볼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도 청년 문제, 그러니까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이냐에 네. 대한 정서가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낸 것들을 보면 어떤 청년 전체에 대해서 기본 소득을 준다든지 이렇게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통해서 분배를 하는 정책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 후보는 어느 정도 저소득층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구하고 있고 또 이것이 정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두 분의 양당 후보의 경제관이 굉장히 다른 측면이 있고 선거가 진행될수록 청년층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미 직접 고기를 잡아다가 자신들에게 먹여주는 그런 정책은 효능감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차츰 저희 층으로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양당 모두 반짝이는 이 소구하는 아이디어가 없고 구체적으로 2030이 좀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당내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국민의힘부터 좀 얘기를 해볼까 싶어요. 뭐 얼마 전에 청년의 어떤 목소리를 대변하는 차원에서 영입한 비니좌 이 노재승 선대위원장이 사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오시죠. 저는 오늘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직을 내려놓습니다. 최근 불거진 과거 제 소셜미디어에 남겼던 글에 대한 논란은 해명보다는 인정을 그리고 사과를 해야 했지만 아직 덜 자란 저의 마음은 미처 국민 여러분의 기대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작성 당시 상황과 이유와 관계없이 과거에 제가 작성했던 거친 문장으로 인해 상처 입으셨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네, 이 노재승 전 선대위원장이 지금 사퇴하는 모습이었었는데 임승호 대변인께 여쭤볼게요. 이 과거 SNS 글이 논란이 돼서 사퇴까지 사실 이어졌는데 이게 사퇴하기 전에 뭐 며칠간의 그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과거 노재승 전 위원장의 그 글을 보고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목소리를 당내에서 그래서 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분이 임명된 이후에도 공식적인 방송에 나가서 비록 사인으로서 한 언행이라고 하지만 그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수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라는 평가를 여러 번 했고요. 그래서 노 위원장이 노 전 위원장이 직접적으로 돌파를 할 필요가 있다,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차하게 변명을 할 필요도 없고 저희 당이 앞으로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그런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뭐 짧지만 좀 단호하게 좀 말씀을 주셨 앞으로 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민주당을 좀 보게 되면 이 청년 목소리를 대변하는 차원으로 이 광주의 선대위원장에 이 고3 남진희 학생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 모습도 같이 좀 보고 오실까요? 제가 왜 이 자리에 섰는지 많이들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틀 전만 해도 제가 여기에 나올 줄 몰랐습니다. 참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는 데에 청년의 목소리를 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처음으로 투표를 하게 됩니다. 내년 3월 9일 뚜렷한 철학과 비전이 있는 대통령을 바랍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할 수 있는 대통령을 바랍니다. 네, 이 고3 남진희 학생이 선대위원장에 임명이 된 그 모습이었었는데 이동학 최고께 여쭤보면 지금 본인도 밝혔습니다. 나는 아직 투표를 안 해봤다. 근데 투표도 안 해봤는데 이 선거를 총괄하는 선대위원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 보여주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그렇진 않습니다. 예, 전 청소년도 시민이라고 생각하고요. 시민들의 목소리는 당연히 균등하게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제 광주 선대위원장으로 이번에 위촉이 된 남진희 학생은 학생회장 연합회에서도 회장을 하면서 실제로 기후 위기라든가 청소년들이 아주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거는 기성세대가 민감하지 않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네. 그러한 세대 간의 실제 우리들의 미래를 앗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들을 해왔고요. 이번 선거에서 그러한 시민들의 목소리, 청소년의 목소리라고 해서 뭔가 이렇게 다운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좀 받아 안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의힘을 설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18세들도 이 선거에 나갈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들도 지금 설득을 해놨고 지금 그래서 이제 아마 이것은 양당이 합의해서 곧 발표를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정치권의 풍경이 바뀌게 될 겁니다. 18세들도 출마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얼마든지 본인들의 이야기들을 본인들의 주체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정치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상징성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상징성이 좀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설명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은 좀 돌아온 올드보이도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돌아온 올드보이, 그 민주당에선 이해찬 전 대표 그리고 국민의힘에선 김종인 위원장이죠. 아마 다들 느끼실 것 같은데 이동학 최고위원께 먼저 좀 질문을 드리자면 이해찬 전 대표의 등판은 예견됐었던 일이긴 합니다. 네. 언제 등판하느냐 그거를 시기를 두고 좀 조율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중도층 외연 확장엔 이 전 대표가 도움이 안 될 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우리 민주당은 포괄 정당입니다. 어떤 한 사람으로 중도도 확장하고 또 이 왼쪽으로도 확장하고 이런 것은 이제 불가능합니다. 여러 인사들이 함께 있으면서 여러 발언들을 해내가면서 중도층에 확장되는 이 인물이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쪽 우리 이제 식구들을 챙기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그거는 이제 여기다 갖다 껴맞추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는 어쨌건 저희가 좀 원팀 경선 이후에 원팀을 좀 만들었고 향후에도 좀 일사불란한 모습들을 좀 선거에서는 보여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그런 어른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 중심에는 후보가 있기 때문에요. 네. 후보가 전면에 나서서 후보가 이 유권자들을 만나면서 좀 더 많은 호감들을 얻어가면서 신뢰를 얻는 것이 이번 선거에서의 이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어르신도 필요하다 하지만 이 중심에는 후보가 있다라고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국민의힘에서 계속 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지금 후보보다 김종인 위원장밖에 안 보인다 이런 얘기가 지금 있습니다. 지금 추경 논란도 사실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이 얘기가 다르다. 이 실세가 탑이 둘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 건데 어떻게 보시는지. 우선 선대위안에 대해서 조금 추경 논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네.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50조를 주장하는 것이 이제 단기 손실 보상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50조라는 규모를 빨리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최종적으로 코로나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100조라는 금액이 더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최근에 어떤 대선 후보가 소관할 사안이 아니다. 그 발언 같은 경우에도 현직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추경 편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것이었고 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도 대선 후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현직 대통령이 지금 민주당과 함께 협의를 해야 된다라는 발언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좀 동의할 수 없고요. 또 김종인 위원장밖에 안 보인다 하신 분들도 있고 또 민주당에서는 이준석 대표밖에 안 보인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네. 저는 윤석열 후보 오늘 관훈 토론에서도 1시간 정도 이상의 질문에 대해서 적절하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라는 좋은 자원을 가용하는 것은 대선이라는 전국에서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비난을 위한 비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비난을 위한 비난이다라고 이 답변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은데 좀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차마 다 여쭤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시청률을 보고 이 시민분들의 어떤 열화와 같은 성원이 확인이 된다면 다음에 이 두 분 또 이렇게 모셔서 이 소중한 얘기 듣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